금융 불안정성 가설을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이름을 딴 민스키 모멘트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기 호황이 끝나고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 악화로 건전한 자산까지 팔기 시작하면서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20년에 이미 코로나 여파로 닥쳐올 부채 쓰나미에 대비하란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당면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올해 전 세계 20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통화 유동성 확대가 초래할 후유증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극심한 실물 경기 불황 속에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시다발적 급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최장기간 하락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최고 7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조장한 시장 엮이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 과소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로빈후드라는 주식 앱을 통해 대학생까지 주식 직접 투자에 나서는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과도한 유동성 파티로 경제 주체들은 투자 리스크를 저평가해 위험자산으로 자금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와 괴리가 커져 투자 주체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면 시장엔 불안 심리가 급속히 퍼지게 마련이었습니다. 부채 상환 우려가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이 긴축으로 돌아서면 금리 급등과 자산가격 급락이라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석바지들은 작은 시련도 극복하기 힘들어합니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유동성을 옥죄는 신용만 해도 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과도한 조응은 언제나 수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너무 빨랐고 이제는 무서울 정도로 하락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민스키 모멘트는 온 것일까요? 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민스키 모멘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시장 실패를 강조하는 후기 케인즈 학파의 경제학자였습니다. 민스키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지지했고 부채의 과잉 누적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채권 펀드 매니저 폴 맥컬리가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거품이 꺼지는 순간을 가리켜 민스키 모멘트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민스키는 그의 저서에서 차입 구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민스키는 경제와 금융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 사람들은 해치금융에서 투기금융 그리고 폰지금융의 상태로 위험을 점점 높여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경제 상황이나 투자 심리가 바뀌면 자산시장이 급속히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민스키는 자유시장 경제는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금융시장에서의 투기적 자산 버블의 발생과 폭락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죠. 민스키는 금융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정책과 함께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생산과 고용 안정을 위해 큰 정부가 되어야 하고 자산 가치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보았죠. 민스키가 주장하는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의 핵심은 중앙은행이 자산 가치에 하한선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민스키는 중앙은행이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때는 은행의 은행이라는 전통적인 역할로 충분하지만 금융시장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이런 제한된 책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